하지만 지금 내가 집을 더 늘릴까? 이것을 팔까? 갈아타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1주택자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신 것을 질문을 해달라고 했더니 가장 많았던 것이 1주택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1주택자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나에게 1주택이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주택이 입지적으로 정말 괜찮은 곳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이 1주택이 정말 입지적으로 괜찮고 향후에도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매도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매도를 해야 한다면 이 1주택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할 때만 저는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생각을 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주택이라는 것이 입지적으로 어떤 것인지 수요가 정말 많은 곳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부동산 공부가 선행되어야 해요. 일단 내가 입지적으로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도 일단 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도 이 1주택이 정말 괜찮다고 하면 저는 파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대신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곳을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주택이 비규제 지역일 수도 있고 규제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규제 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비규제 지역에 하나의 주택을 더 추가로 매수하는 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 중과가 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때 또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팔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이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1주택이 정말 똘똘한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로 취득한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도 없고 실거주 요건도 없어요. 내가 2년을 보유하면 일반 과세로 팔 수가 있어요. 이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한 것을 팔고 1주택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내가 이것을 판 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비규제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려간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주택은 1주택보다는 좀 더 못하지만 계속 이렇게 굴려나가면서 이 종잣돈의 파이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규제가 좀 더 풀리고 괜찮은 시기가 오면 이것을 모두 처분을 하고 종잣돈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서 정말 좋은 입지에 있는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1주택 하나만 보유한다고 하면 절대 나중에 더 좋은 곳을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비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 팔고 하면서 이 종잣돈의 크기를 더 늘려가면 나중에 합쳤을 때 그 크기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략을 쓰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주택이 그렇게 똘똘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가지고 있던 1주택 같은 경우에 정말 변두리에 있었고 수요도 없는 곳이어서 살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전략이 뭐였냐면 이 1주택을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팔고 저는 제 실거주집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투자와 실거주를 완전히 분리하고 다른 곳에 있는 똘똘한 단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월세를 살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해보니까 더 좋은 단지를 살 수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종잣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모이는 대로 작은 돈이라도 모아서 비규제 지역에 있는 미분양 분양권과 같은 곳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굴리다 보니까 이 종잣돈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이것도 팔고 더 좋은 곳에 있는 곳을 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돈이 생기면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지 않고 추가적으로 비규제 지역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더 사기도
매도했고 아니면 아예 비주택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비주택이라는 것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산업센터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대로 그런 곳에 투자를 해서 제 자산의 크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주택이 그렇게 똘똘하지 않다면 저처럼 투자하실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렇게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이 그렇게 똘똘하지 않다면 그것을 팔고 꼭 내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면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집을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전에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새로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산을 늘리는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는 좀 더 좋은 곳에 실거주를 하고 아까 1번과 2번 케이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돈이 생기면 비규제 지역에 있는 돈이 적게 드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팔 때는 내 1주택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한 곳을 매도를 하고 더 좋은 곳을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두 번째로 매수한 것도 괜찮다고 하면 또 돈이 생기면 3주택을 이렇게 추가로 매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늘려갈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1주택이 정말 입지적으로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을 다르게 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1주택인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주택인 상태로 내가 걱정만 하느라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뒤로 처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1주택에서 7년이란 시간을 살았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을 흘러보니까 오히려 저는 뒤로 계속 퇴보를 했던 거예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집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자산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곳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하고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뒤처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이렇게 1주택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주택인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내가 추가로 집을 더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집을 더 늘릴까, 이것을 팔까, 갈아타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주택인 상태에서 정말 만족을 한다면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플랜을 짤 것인지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지금 주택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